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 그 속에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 고백 라디오 재개봉. 고백 라디오 재개봉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따뜻한 추억의 영화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분이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 다시 찾아서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영화를 맛있고 또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시는 우리 헤럴드 경제 이영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하고 보냈습니다. 선물도 많이 또 전해주시고 산타 할아버지 역할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네.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한테 할아버지인 만큼 네. 잘 어울립니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아직도 산타클로스 있다고 믿어요? 반신반의합니다. 3학년이면 조금 깨질 때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반, 아닌 것 같은 그 예감. 심증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 인터넷으로 선물을 주문하고 그것을 감췄다가 포장해서 주는 이런 또 그 극비의 과정을 또 올해도 아빠들은 보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아이들의 동심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살인의 추억을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이 영화를 또 선정을 하신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자님. 예. 일종의 이제 강약 조절이 되겠는데요. 네. 그 지난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주 따뜻한 로맨스 영화. 그런 네. 이제 말랑말랑한 네. 그런 그 영화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아주 강한 영화 두 편을 들고 왔습니다. 살인의 추억. 예,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살인의 추억이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게 2003년 개봉작인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영화 기자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 시작한 첫 해 작품이기도 해서 참 그 이 생각이 많이 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좀 신입 때 느낌 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03년에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해서 네.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세계 영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이제 어떤 예고편이나 서막 같은 그런 작품이기도 했죠. 봉준호 감독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전에 이제 데뷔작이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네. 흥행은 그다지 못했죠. 네. 배두나 씨가 이제 역할을 해서 배두나 이성재 네. 씨가 이제 주연을 맡았었는데 그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 평론가들로부터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요. 이 두 번째 작품에서 드디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살인의 추억은 저는 이런 장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때 당시에 영화관 가서 봤어요. 네,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네, 그 살인의 추억 장면들이 한 몇 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봉준호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네. 그 이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그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부녀자들이 이제 잇따라 살해되는 그 이 연쇄살인 사건이 났고 네. 결국은 끝까지 이제 미궁으로 미제 이제 사건으로. 미궁에 빠져서 이제 그 미제 사건으로 남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것을 소재로 한 그 김강림 작가의 희곡 날 보러 와요라는 그 작품이 대학로에서 이미 좀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 작품을 대학로에서 보고 네. 영화화를 결심을 했고 그 이 살인의 추억으로 이어지게 됐죠. 지금은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입에 붙어서 자연스러운데 네. 사실은 이 제목부터 좀 논란이 됐던 살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살인을 어떻게 추억할 수 있느냐. 그렇네요. 예, 그렇죠. 추억은 아름답고 애틋하고 좋은 기억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살인을 추억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제목부터 아주 그 논란이 됐기도 했었고 네. 아주 그 모순적인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고 흥행 성적도 좋았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했죠 당시로서는. 지금은 뭐 그 1000만이 이제 뭐 쉽게 넘기지만 지금 많이 당시에는 이제 보시니까. 500만 명을 넘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네.
그 500만 명을 넘기는 그 성공 4월에 이제 개봉을 해서 500만 명을 넘기는 그 굉장하네요. 기록을 세웠었고요. 네. 그 해에 그 최고 흥행 영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뭐 국내 영화제의 그 영화상을 다 뭐 휩쓸기도 했고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신인 영화상, 그러니까 신인 영화상을 보통 신인 감독상은 보통 그 이제 두 번째 작품까지 이제 신인 감독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화상마다. 그래서 이제 신인 감독상 거의 뭐 휩쓸다시피 했었죠. 그러면 실화를 다뤘다는 점에서 좀 섬뜩하기도 했던 이 살인의 추억. 대략적인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기자님. 네, 뭐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이제 그 연이어서 이제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이제 그 연이어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네. 그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팀이 이제 만들어지죠. 네. 여기 수사팀이 이제 서울에서 온 그 이제 형사와 좀 엘리트 형사와 그 그 지역 이제 주먹구구식의 형사, 네. 그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하는 그 지역의 송강호. 예 형사가 둘이 이제 그 짝을 이루게 되죠. 네.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계속 그 이 수사를 해왔던 그러니까 아주 그 막무가내 수사를 하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뭐. 예 그래서 그 이 그 성강호가 이제 역할을 맡았고요. 네. 서울에서 엘리트 이제 수사과 형사로는 김상경 씨가 이제 주연을 그때 멋있었어요. 맡았었죠. 네. 예, 예 그리고 그 수사반장으로는 변희봉 씨 변희봉 할아버지 네 좋아합니다. 예. 거의 그 이 뭐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는 거의 빠지지 않는 플란다스의 개부터 해서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그 배우입니다. 네. 괴물에도 이제 아버지로 네, 나왔었죠. 맞아요. 그 김래하라는 이 이제 대학로에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가 이제 같은 형사로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범인을 이제 수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여기에 유력한 그 혐의자가 용의자가 네. 이제 박해일이 역할을 맡았었죠. 네, 기억나요. 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 이제 이 살해 그 여의 한 이제 그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에 라디오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라는 노래를 신청했었고 이 범인이 신청을 했었고 네. 이 박해일이 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유력한 용의자가 돼 가는데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영화도 마지막까지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죠. 근데 이제 분분했죠. 박해일이 과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박해일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영화가 하는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보면 어떤 확증도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범인이다 아니다를 놓고 뭐 관객들 사이에서도 뭐 설왕설래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영화 자체로도 정말 우리한테도 미제 사건을 남긴 네, 그런 영화였는데요. 네. 그럼 그 여기서 영화 속에서 아까 그 박해일 씨가 네. 이 용의자가 네. 신청했던 노래 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네. 이 곡을 들어봐야겠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또 80년대 우리로서는 이제 80년대를 추억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네, 그럼 살인의 추억 OST 중에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울한 편지 들으니까 참 우울해집니다. 네, 그 장면이 기억나요, 기자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말고도 네. 그 이 유재하의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유재하의 그 음반을 들었던 그 세대로서는 참 그 옛 시절을 또 추억하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별도인 거죠. 살인의 추억 그리고 기자님의 나만의 추억. 근데 이 살인의 추억이 또 유행어도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많은 상수기. 예. 그 박노식이라는 배우였었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준수하게 생긴 외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했던 배우인데 네. 봉준호 감독이 그 이 영화에 캐스팅을 하면서 뭐 일약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극 중에서는 이제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 목격자가 하필이면 좀 모자라는 네. 예. 그래서 그 정신 지체가 좀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제 나오다 그 말끝마다 향수기 있구나. 예, 맥락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뭐 신문을 받다가 향수기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향수기라는 대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네. 한동안은 이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서 네. 그 캐스팅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제 영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미지가 굳으니까 캐스팅도 잘 안 됐고 나와도 그걸 자꾸 이제 그 이미지를 불러내니까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정말 네. 여기 너무 굳혀져서. 네, 그리고 그 장면, 송강호 씨가 네. 박해일 씨 터널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데 되게 막 화가 났어요. 밥은 먹어서 뭐해? 막 이러면서 영화 보면서 밥 왜? 왜 먹어? 저 사람 안 먹어도 돼. 전 용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네. 어, 밥은 먹고 다니냐는 그 즉흥적인 그이 대사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예, 그래요? 예, 성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냈던 대사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근데 밥이라는 테마가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나와요? 괴물에서 보면 네. 괴물에서 보면 그래서 밥이 송강호 마지막 장면에 밥 차려주는 거요? 예, 밥 차려주죠. 소년한테요? 예, 예. 자기의 딸은 잃고 그 새로 거기서. 예, 그 이제 만난 얻게 소년을 걷어들이면서 네. 밥을 차려주죠. 네. 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그 설국열차에서는 밥을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예, 바퀴벌레로 이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정말 생존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 암시 같은 게 여기서 이제 아주 우연이었지만 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먹고 사는데 밥은 중요하다. 예, 근데 예. 이 밥으로 넌 밥 먹을 가치 없어. 이 뜻, 예, 그래서 이 뜻인 그래서 건가요? 뭐 여기서? 이제 설국열차 보면 네. 맨 꼬리칸에서는 그 이제 바퀴벌레로 만든 그 양갱. 양갱 같은 걸 네. 먹고 있죠. 근데 그 1등 칸에서는 스테이크를 썰고 네, 있잖아요. 뭐 예, 고급진 뭐 와인과 예. 함께. 이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 그 이제 괴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밥을 먹여준다는 것이 그 보호의 의미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또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밥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다시 봐도 되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밥을 생각하면서 예, 한번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터널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장면이죠. 네. 그 어떤 미궁에 빠진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원래는 그 이 클라이막스 장면을 어떻게 이제 찍어야 될지 이제 좀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네. 이 장소를 보고 이 터널 그 장소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이 장면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출연 배우가 당시 김상경 씨, 송강호 씨, 네. 또 뭐 그 향수기의 박노식 씨 네.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송강호 씨 뭐 이 영화는 이제 송강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2000년대 한국 영화는 송강호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웅변한 작품이 됐고요. 어떤 것들 다 소화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장면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송강호의 얼굴. 터널 장면. 마지막 장면은 송강호의 얼굴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얼굴이 전면으로 저희 커널 수업이 관객을 되면서 보는 장면이요. 예, 네. 그러면서 딱 끝나게 되는데 아주 뭐 약간 단절적인 것 같이 이제 갑자기 끝나게 되는데 송강호의 얼굴을 보면 여기에는 분노와 웃음과 회환 뭐 회한, 해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의 얼굴이네요. 예, 그래서 송강호는 코미디에도 능하고 네, 맞아요. 드라마에도 네. 능하고 스릴러에도 능하고 JSA 뭐 예,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장면은 그러니까 얼굴을 그렇게 보여준 거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요. 네. 범인이 정말 누굴까? 저는 네. 그냥 박해일 씨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기자님은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추측하셨어요? 저는 보겠습니다. 아이고 관객의 몫이잖아요. 한 명 정해야죠. 이제 이 영화 이후 나오면서 네. 이제 미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제 뭐 근원 목소리라든가 이런 이제 작품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후에도. 유해진 씨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트했던 말이 뭐냐면 네. 그 봉준호 감독이 아마 처음으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네. 이 사건의 범인이 이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극장 안에서 이 영화를 당신과 이 관객과 함께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제 종류의 이런 뉘앙스 요지의 그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거가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그 미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이 객석에 곁에 있을지도 있다, 모른다. 보고 예, 있다.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 범인들은 범인처럼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뭐 일상적인 모습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를 줬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그 범인을 잡지 못했던 시대, 범인을 잡지 못했던 공권력에 대한 풍자라고 보시면 더 그게 거기에 이제 그냥 막 무게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80년대의 어떤 공권력을 좀 풍자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잘 잡아가면서 네. 그 국민들을 괴롭히는 흉악범은 잡지 못하는 무능했던 예, 국민들에게 가혹하고 그 범죄자에게는 무능했던 어떤 한 시대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코믹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네. 범행 현장에 송강호가 이제 그런 장면 갈대반 기억나요? 예, 범행 현장에 어떤 그 채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힌트로 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살살이 뒤지죠. 아. 예, 채모가 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범죄자를 아. 그 예, 잡는다는 명목으로 참 뭐 이런 장면 독특하네요. 예, 그리고 뭐 그 범행 현장을 뭐 망친다던가 뭐 아무렇게나 지문 다 묻고 하는데 예, 뭐 이런 장면들 예예 뭐 그런 장면들도 있죠. 그 풍자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의미보다는 이 네, 속에 네. 또 담겨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자님, 저희가 윤승희의 제비처럼 듣고 이제 3부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올드보이 만나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살인의 추억 얘기를 형사가 된 느낌까지 살려서 기자님께서 아주 그냥 박진감 넘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영화, 이것도 꼭 봐야 될 영화입니다. 굉장히 상도 많이 타고 유명한 영화인데요. 올드보이. 이 네. 작품을 어떤 의미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기자님? 올드보이는 뭐 칸 영화제 이제 그 다음에 2004년에 칸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네, 그 2등 상격이죠. 그 그랑프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 황금 종려상이 이제 대상이고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2등상. 예, 그 심사위원 대상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이기도 하고요. 그 한국 영화가 이만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알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권택 감독의 그런 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미학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아주 현대적이고 강렬하고 세련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준. 헐리우드나 일본 못지않게 이런 강렬한 스릴러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 예, 이런 걸 보여준 작품이죠. 그러면 우리 고라매청 여러분이 또 올드보이 그 장면을 또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도록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기자님. 네, 간단 뭐 워낙 많이 아실 테니까요. 네, 그 오대수라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죠. 네, 이 직장인이 술 취해 그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던 퇴근길에서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납치를 당해서 15년 동안 네.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이제 감금을 당해서 이제 그 15년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네. 군만두만 먹고 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15년 후에 정확히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네. 이 15년. 그 풀려난 남자가 왜 누가 자신을 납치해서 15년 동안 감금을 했는지를 풀어가는 영화입니다. 네. 거기에는 그 이제 자신의 그 중학교 시절에 네. 그 친구가 그 이제 납치를 한 당사자고 네. 거기에 이제 자신이 했던 그 친구한테 저질렀던 어떤 그 행위가 있다. 그 행적 때문이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자신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감금이 복수가 아니라 풀려난 이후 네. 그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가 바로 복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 권선징악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신화적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모티브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을 떠난 네. 어떤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 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뭐 상도 정말 많이 탔다. 칸 영화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영화는 또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봤죠, 기자님? 당시에 이제 그 뭐
이게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다가 워낙 강렬한 관람 영화라서 예예 논란도 많았고 네.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인 금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이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300만 명 정도를 좀 그래도 많이 넘겼는데요. 봤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요. 지금까지도 열혈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미국, 뭐 예, 영국 이런 데요? 미국, 유럽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리메이크 됐는데 스파이크 리 감독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전에 올드보이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었고요. 아, 누가 감독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핫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이 영화의 그 리메이크 영화의 그 감독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올드보이 팬들이 반발해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쥐라기 공원이요? 예, 굉장히 거장이잖아요. 네. 할리우드에서도. 근데 막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했어요? 이 강렬한 영화를 스필버그가 만들면 망쳐놓을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어. 이 정도로 그 어떤 하나의 현상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그 골수 팬들을 그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정말 독특한 장르로 붐을 일으킨 영화인데요. 박찬욱 감독 영화하면 좀 잔인해요. 이 영화 되게 잔인하지만 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네. 명장면들도 많고 네. 아까 얘기해주신 군만두 네. 그 요거만한 조그만한 문틈으로 군만두 하나 탁 들어 보내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군만두요? 짜장면도 아니고 왜 군만두를 준 거예요? 아, 군만두. 왜 군만두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뒷얘기를 왜 군만두로 했는지 군만두 맛있죠. 네. 맛있고 금방 먹을 수 있고 예. 식감도 좋고 예. 또 이렇게 군만두를 박찬욱 감독이 군만두를 좋아하나 보네요. 그 이 영화는 원래 이제 그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거죠. 아, 예. 그 네. 당시에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이제 이 작가가 지은 네. 이 만화를 원작으로 했고요. 만화가 원작이었군요. 예, 예. 근데 만화의 얼개는 가지고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 납치해서 그 이제 몇십 년간을 이 감금한다 정도만 이제 가지고 온 아, 예, 거기서 예, 다 예, 이제 예. 꾸며지고 보태진 얘기인데 네. 명장면 하면 누구냐 넌 저희 그 코너에서 쓰는 네, 네. 코너도 있는데 그 장면 기억이 나고요. 예, 광고에서도 많이 그 인용이 됐죠. 그 폭탄머리 예, 예. 폭탄머리의 주인공 최민식 씨. 예, 예. 그 기자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아무래도 그 장도리 씬이라고 하죠. 장 17대 네. 18명과 그 상대를 해서 망치 하나로 싸우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민식 씨가 이제 싸우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네. 그 장면을 이제 롱테이크라고 하죠. 커팅을 안 하고 쭉 그 싸움 장면을 이어가는. 그 싸우느라 힘드셨겠네요. 그 예, 나머지 그 최민식 싸움은 씨랑 나머지 힘들기도 하고 촬영도 굉장히 힘든 거죠. 아, 예. 그때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장면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장소가 협소해서 이게 커팅을 하기에는 좀 그 어려워서 그냥 아. 쭉 하나로 이제 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장면이 이제 뭐 외국 영화에서도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용이 여러 번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마주라고 하죠. 이 아, 영화를 그걸 오마주라고. 기리기 위해서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는 네네네. 예, 그 자기 영화 속에 이제 끼워 넣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장도리 씬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잔인한 장면, 뭐 혀가 잘리는 장면, 뭐 강혜정 씨 그 기억하고 싶지 이렇게 않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뭐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뭐 강혜정 씨가 이때 상당히 또 예쁜 미모로 나와서 네. 이 배우는 누굴까 좀 그렇죠.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독립 영화에 좀 나왔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라고 하면 첫 장면, 마지막 이렇게 중간 장면에 반복되는 사람 배우만 바뀌고 반복되는 비슷한 구도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오대수가 막 풀려나서 네. 그 어느 옥상 같은데 딱 깨서 이제 열어보니까 네. 나와 보니까 옥상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마주친 그 남자가 그 옥상에서 이제 투신을 하려는 남자입니다. 떨어지는데 딱 잡습니다.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최민식 씨가 떨어지려는 남자를 딱 잡는데 그 장면이 나중에 가면 네. 이 윤진서와 유지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누이로 나오죠. 네. 네. 윤진서가 이제 누이가 그 강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그 동생, 그러니까 유지태의 아이역이 잡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곳이 그곳이에요?
구도가 구도만 똑같습니다. 거기 딱 그 옥상이고 선 거기는 하나를 강가였고. 잡고 아, 버티고 있는 장면, 떨어지려는 사람 그렇구나. 버티고 있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장면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박찬욱 감독이 아주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머리를 많이 쓰셨네요. 아주 촘촘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올드보이 OST 중에서 크라이스 앤 위스퍼스 이 곡 듣고 기자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뜬뜬뜬뜬뜬 이 음악.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네. 그 쇼스타코비치의 그 왈츠하고 좀 헷갈려요. 약간 이 왈츠곡이잖아요. 조금 예, 비슷하네요. 예. 그 왈츠와 비슷한 곡을 이렇게도 또 박찬욱 감독이 썼는데요. 올드보이 엔딩 장면. 네. 엔딩 장면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그 엔딩이 아직 이게 무슨 의미지?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풀어주세요, 기자님. 저도 모르죠. 예, 이게 참 대책 없는 영화죠.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이 네. 올드보이도 그렇고 명징하게 답을 주지 않죠. 이 그 알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최민식이 과연 이 최면수를 통해서 그 기억을 완전히 망각을 한 건지 네.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거기가 어디인지 네. 그 이제 현재로 돌아온 가장 최근의 시점 마지막에 거기는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관객의 이제 상상.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이제 아까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보다는 범인을 못 잡는 시대에 대한 풍자, 네. 왜 못 잡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한다면 네. 이 영화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감금이 됐는지 물어보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대수가 그 유지태역의 캐릭터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왜 나를 감금했냐? 우진한테. 네. 예, 우진한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우진이 그럽니다. 왜 가두었느냐? 감금했냐고 묻지 말고 네. 왜 15년이 지난 뒤에 풀어졌느냐로 물어봐라. 그 왜? 이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금을 한 15년의 세월이 복수가 아니라 풀려 나오면서 비로소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15년이라는 숫자에도 어떤 상징적인 예,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고요. 예. 그 이제 딸이 커야 되는 거죠. 네. 예, 강혜정이 아, 어렸을 때 아주 어렸던 이제 그 이 딸이 이제 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망각하고자 하는 네. 최민식 거기 이제 오대수가 최면수를 통해서 망각하고자 하는 것은 15년의 감금 시절이 아니라 풀려나온 이후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풀려나온 이후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자기가 그 이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커다란 죄를 졌다는 아.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그것을 잊고자 하는 거죠. 어떤 뭐 인생 전반에 대한 이런 얘기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 속에서 배우들도 정말 이거 인생 영화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연기를 펼친 건 좀 역대적이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또 유지태 씨도 유지태가 네. 아니라 아역으로 누구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윤진서 씨가 나오죠. 유지태 아역으로 나온 분은 요즘에도 그 유명한 유연석 씨. 예, 그렇죠. 이분이 그 아역으로 유연석으로 나왔었죠. 예.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네.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추억이 송강호의 시대를 알린 영화라면 네. 그 이 작품은 송강호 말고 최민식이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작품이죠. 네. 예, 그래서 2000년대가 이제 송강호와 최민식이 이제 한국영화계를 이끌어갈 거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하죠. 올드보이가 있었고 그 전에 송강호가 주연을 역시 맡았던 복수는 아이 것이라는 작품이 이제 그 첫 시리즈였습니다. 복수, 네. 예, 그리고 올드보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절한 금자씨가 있었죠. 금자씨 영희 씨 나오는 거요. 예, 네. 네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이게 참 무서우면서도. 네네. 근데 이 역할에 정말 좀 얽힌 이야기들도 있다면서요, 기자님. 네. 그 이제 최민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대수가 아닌 이우진,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맡았던 역할을 원래 하고 싶었다고 했고, 네. 그 이제 그러면은 상대하고 누가 할 것이냐. 유진. 네. 네. 그 뭐 박찬욱 감독이 그러면은 그 오대수는
뭐 신구 선생님이나 최불암 선생님 해야 되느냐, 나이가 좀 많은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얘기했다고도 하고요. 아, 조금 안 이 어울리는데. 유지태 씨로서는 인생 배역이죠, 진짜. 네. 근데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캐스팅을 할 때는 영화사에서도 그렇고 네. 한석규 씨라든가 그 차승원 씨도 이제 이름이 거론됐던 걸로 알고 차승원 씨, 있고, 네. 예. 여러 이제 배우들한테 갔는데 워낙 강렬하고 또 최민식 씨 역할에 이제 좀 묻힐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지태 씨에게 돌아갔는데 지금으로 보면 아주 적격의 그런 캐스팅이 됐던 거죠. 이 영화 하면요, 그 박찬욱 감독. 네, 박찬욱 감독이 정말 이런 영화를 탄생시켰다는 게 진정한 주연은 박찬욱 감독이다. 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참, 그러니까 첫 데뷔작이 네.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3인조라는 작품인데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두 영화 모두 아주 처참할 만큼 쫄딱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싸들고 이 충무로의 영화사들을 전전하다가 네. 맡은 작품이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아. 근데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있었고 네. 그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였죠. 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하자마자 네. 아주 강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사실 위험한 그 작품이었죠. 이런 영화가 네. 개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요. 잔인하고 네. 근친상간이라는 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개봉할 수도 없는 그 위험성이 있었는데 네. 과감하게 이 작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의 이제 반열에 오르게 됐고요. 박찬욱 감독도 기대를 예상을 못했던 거네요. 그럼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전에 만들어진 복수는 나의 것에 이어서 3부작, 원래는 뭐 3부작을 딱 설계를 하고 갔던 건 아니고요. 네. 복수는 나의 것이 있었는데 올드보이를 내놓고 보니까 연결이 되네요. 복수네. 복수 작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복수 영화를 하나 또 더 만들까 만들어 볼까? 해서 금자 씨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앞에 두 영화는 모두 남자가 주인공이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아주 그 진지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아주 파격적이고 대담한 감독인데 네. 그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을 좀 이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 아닌 비판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네. 뭐 보란 듯이 이 박찬욱 감독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복수극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에는 전작에 나왔던 네. 최민식, 송강호, 유지태 네. 다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 박찬욱 감독만의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 또 구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자님 오늘 네. 올드보이랑 살인의 추억 만나보면서 좀 이번 주말은 약간 섬뜩섬뜩하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또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로 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또 영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이 우리 이영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재개봉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 여러 가지 뭐 네. 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요. 네, 뭐 저도 뭐 한 10년 전, 20년 전을 이제 추억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더 잘 좀 했어야 되는데 정말 좀 잘해주셨어요. 모자란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좀 재밌었어요.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닿길 바라면서 그동안 재개봉 재미있게 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영석 기자님 보내드리면서요. 올드보이 OST죠. 더 라스트 왈츠 띄워드리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